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그랬었는데 어땠습니까? 건강 잘 계십니까? 아, 저는 목소리 약간 쉬었죠? 저는 한 며칠 동안 아주 강행군으로 좀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저기 제일 더울 때 가가지고 좀 시간도 없고 이래서 가서 사흘 동안 저기 저 타너 스님 유적지와 관련된 곳 주변을 다 한번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가깝게 이제 이 대전의 자광사 있는 하카리를 갔고요. 하카리를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룡산으로 가서 계룡대 그 부근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논산으로 갔습니다. 논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주역선의 서문을 보고 나면 김일부 선생의 주역 정역 있지요? 김일부 선생이 계룡산의 그 향적산방이라고 국사봉이라고도 하고 향적봉이라고도 합니다. 타너 스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숭산 스님께서 계룡산에 국제선언을 세워놨는데 그게 그 향적산에 있어요. 거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향적산방이라고 있고 거기에 김일부 선생이 공부하며 계셨던 곳이 있고 국사봉이라고 하는 거는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하고 그 향적봉 봉우리에 올라가서 원래 새 도읍을 그 신도안 지금 삼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 안에 신도안을 자리를 보고 이 국가의 모든 일을 논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무학대사가 서로 그 땅을 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 향적봉이라고도 하고 국사봉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김일부 선생이 고향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그 계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전, 유성, 그 다음 그 위에 공주, 밑에 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룡시라고 되어 있는데 계룡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입니다. 가장 작은 시입니다. 계룡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룡산 신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계룡산 신앙이 있습니다. 계룡산 전체가 바위 덩어리 하나의 돌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바위산에서 기운이 이렇게 용수숨 친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북한산이나 관악산처럼 악자가 들어간 산들, 바위 암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기가 세기로 유명한데요. 계룡산은 전체가 통돌 하나다. 그리고 그 계룡산이라고 하는 곳이 산태극, 수태극, 산이 태극을 형성하고 물이 태극을 형성한다. 그래서 거기는 예전부터 아주 중시되던 곳이었는데 조선을 거기에 개국해서 도읍을 세우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중화라는 당대의 풍수지리학의 최고 대가라는 분이 거기를 호점했어요. 지금 신도안이라고 하는 걸. 그랬는데 정도전이나 이 하륜이라는 분이 상소를 올렸죠. 그래서 그게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도읍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한양 자리로 도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륜이라고 하는 분이 의거했던 그 지리학 책은 중국의 호순신의 지리신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 지리학이 아주 최고의 지리학이라고 볼 수 없다. 풍수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좌절이 되고 왕궁터를 거기에 터를 잡아놨던 그 주초석이 있습니다. 그게 돌을 다 따듬어 가지고 왕궁을 세우려고 했던 그 터가 있어요. 그 터가 지금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지난번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동양의 천문학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그 기운을 땅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늘이 기운을 주면 땅은 그 모든 기운을 실어서 이 위에 다 받아주는 것이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황이 들어가는 산이다, 용룡자가 들어가는 산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봉황의 기운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형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형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흔히 말하는 그 명당이라고 하는 그 털을 보는 방식이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대로 이 땅에 이입을 해서 그 땅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천문학에 조선시대 때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 해서 하늘 천문 전체를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 세종 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미원이라고 하는 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자미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태시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천시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원 28수 구조로 동양에서는 이 전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28수는 우리 그 별자리 외우는 각항저방신미기라고 하는 그 쪽에서 28수 동방팔수 서방 남방 북방에서 28수 하는 그 별자리 있죠. 서구하고 좀 다르죠. 그 별자리들을 중심으로 포국을 놓고 그 상황에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죠.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묵별들은 전부 돕니다. 계속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논어에도 나오지만은 말이죠.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중성이 공지라 묵별들은 전부 그 별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다. 그래서 북극성 자리를 천자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늘의 천자의 자리. 그 자리와 똑같은 포국의 형식이 별자리 형식이 똑같은 형식이 이 땅에 딱 봤을 때 산과 산맥과 그런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장소를 찾아다닌 겁니다. 거기 자리를 천자의 자리, 북극성 자리를 거기를 뭘로 보느냐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중심되는 이 왕궁터를 해서 임금이 거기에 거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에게 주권을 침탈받지 않고 자립적인 아주 큰 왕국이 형성된다. 이랬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묘청의 난 같은 거, 서경 천도설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겁니다. 이제 뭐 한양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저 파주 교화로 천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선시대 때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됐던 것이 바로 계룡산 지역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이 이제 남사고의 격암유록이라든지 그 정감록이라든지 그쪽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 땅이 거기에 도읍이 들어갈 때 이 땅이 중심적인 세상의 중심이 된다. 우리가 중화사상이나 중국이라든지 외세에 침탈받지 않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올바로 우뚝하니 설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거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되고 있던 곳이 바로 그 신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기운이 강력하고 그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학적인 도참미라 그러죠. 그런 신앙들이 결집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종교와 종교적인 그 형태의 무속부터 시작해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모든 그 계룡산에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룡산에서 30년 닦았다 이게 이제 그 도인들이 하는 그 수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계룡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탄어 스님이 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전에 어떤 의사분께서 대전 학할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던 양택 명당 3대 명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저기 그 화엄사 있는 구례에
지리산 끝자락에 운조루 그런데 하고 더불어서 아주 그냥 그 3대 양택명당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학할인데 거기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제자들을 기르던 집성사라고 하는 서당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땅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타너 스님이 거기에 이 절을 세운 것이 자광사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하카리에 이제 거기에 그 일반 서민들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그게 개발이 돼서 하카지구라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 타너 스님의 뜻과 같이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 인근에 그 이후에 말이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그 주변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스트도 들어갔고 뭐 그 주변에 모건대, 그 다음에 한밭대, 그 근처에 좀 떨어져서는 충남대도 있고, 그 하여튼 이 대전 지역의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밀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이공계의 카이스트와 같은 인문학의 카이스트 같은 그런 그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이 형성이 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거기를 전원주택식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일대에 이제 저는 늘 기도를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역하고 그럴 때 제가 다음에 이제 이 사진으로 다 한번 그 브리핑을 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했듯이 계룡산 향적봉에서 정역을 완성을 하고 설파를 했던 김일부 선생의 그 태어난 장소가 논산인데 논산에 거기에 김일부 선생 그 묘소를 한번 갔습니다. 저기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 묘소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번지수하고 다르고 이래서 아주 여러 좀 헤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연산면이라고 논산시 연산면 계룡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연산면이라고 있는데 그게 개태사를 들렀습니다. 개태사 가보셨습니까? 태조 왕건이 그 길을 세워 솥이 철학이 큰 솥이 있죠. 그래서 그 개태사를 들러가지고 그 아주 산이 특이하죠. 뒤에 아주 특이한 산들이 천호산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개태사를 들렀다가 김일부 선생 묘소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참배를 하고 그게 이제 논산시 양촌면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주역을 하지만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나라 때 역인데요. 주나라 때 역인데 주나라 역 말고 은나라 때 역이 있었습니다. 은나라 때 역이 있고 하나라 때 역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역은 시작이 건깨로 시작을 하죠. 건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은나라 때 역은 이걸 주역이라고 그러고 은나라 때 역을 귀장역이라 그래요. 귀장역. 돌아갈 귀자, 감출장자. 이 귀장역이라 그러는데 이 귀장역은 곤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 곤깨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라 역이 이름이 뭐냐면 연산역이에요. 연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충남 논산에 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역은 건깨에서부터 시작되고 은나라 역인 그 귀장역은 곤깨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땅은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타너 선생님 그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무리 의시돼 봐야 결국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다 보살님들이 가져요. 남자들은 가지는 게 없어요. 남자들은 이 주역에 의거하면 전부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이게 산봉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놨다고 폼을 잡아봐야 돌멩이가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계곡으로 다 떨어지죠. 가지는 건 다 땅이 가져요. 여러분 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 가지고 있고, 바다도 가지고 있고, 논도 가지고 있고, 밭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갖고 있고, 땅이 다 가지고 있지, 하늘은 멍하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보복 속에. 그죠? 그 대신 허를 가지고 있지요. 허를 가진 거는 뭐냐? 창작하는 겁니다. 창조를 할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큰 생각을 하고, 전체 기획을 하고, 전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건의 의미입니다. 고는 현실을 다 가지는 겁니다. 예, 현실을 다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돌아가서 저장되는 건 다 곤입니다. 이 귀장력입니다. 이 연산력이라고 하는 특이한 것은 간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간꾀. 간꾀라고 하는 것은 산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간꾀입니다. 그래서 연산이죠. 산이 두 개가 간이라고 하는 게. 산이 두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연산이라는 뜻은 간꾀라고 합니다. 이건 건께서 시작되고 이건 공께서 시작되고 이건 간께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지방에 있느냐면 간방에 있어요. 동북방입니다. 동북방 간방에 있어요. 예, 동북방에 간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라 여기 연산역인데 간결, 연산이라 그래요. 타너 스님은 지금 쓴 주역선해라는 책 맨 앞에 타너 스님이 가지고 있던 책에는 주역선해라고 이렇게 해놓지 않고 연산선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연산선해다. 이게 주역인데 말이죠. 역의 시초는 주나라 역은 건께로 돼서 우리 다 주역 하지만 역은 하나라 역인데 연산역이다. 연산역이다. 연산은 우리의 간방이요. 우리의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북방의 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연산역, 귀장역, 그 주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이제 김일부의 정역의 세계가 오게 되면 정역의 세계는 바로 연산역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정역 8개를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지역이 충남 논산에 있는데 김일부 선생 고향 그 인근이 바로 연산 지역입니다. 개태사가 있는 곳이 연산면이지요. 이게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논산을 다 돌아봤습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논산을 개태사를 들려서 김일부 선생이 있었던 이 양촌면이라고 하는데 연산면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를 다 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어디를 갔냐 하면 여러분 타너 스님이 광산김씨입니다. 아시죠? 네. 광산김씨 조선시대 때 최고의 양대 문보를 얘기해라 그러면 광산김씨와 연안이씨입니다. 연안이씨나 광산김씨 성씨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자긍심이 대단했지요. 광김이다 말이죠. 우리가 광김이다. 이게 자긍심 대단합니다. 그 광산김씨가 발복에서 시작한 형태의 이 첫 인물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라. 사계 김장 율곡의 제자. 그래서 기호학파라고 하는 율곡의 제자 사계 김장생 선생 이후로 아들이 김집하는 어른이 있어요. 신독제 김집하는 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김번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김번하는 아들 밑으로 대제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과거급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계 김장생 선생의 제자가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암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계 김장생 선생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서인이단 말이에요. 서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율곡계통이고 율곡계통에서 사계가 나왔고 이 사계 선생 밑에 이제 말하자면 우암이 여기서 배출이 됐어요. 근데 우암 때만 해도 이 노론소론이 없었죠. 여기에서 갈라진 게 명제 윤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중이라고 그래요. 윤중. 이분도 논산 그 위쪽에 가면은 명제 고택이 있습니다.
명제 고택이. 이분이 이제 원래 윤정이 이 명제가 우암의 제자였는데 뭐 의견이 차이가 나서 아버지 저 제사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니 갈라집니다. 여기서 노론이 되고 여기가 이제 소론이 됐어요. 노론이 되고 소론이 됐어. 여기서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계 김장생 선생이 광산 김씨단 말이에요. 그 탄화선이 광산 김씨거든요. 그러니까 자강사라고 하는 곳은 학할이니까 우암 선생 그 관련된 유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 여기에 논산에 있던 거는 논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남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남서원이라고 하는 이 바위 앞자 써가지고 도남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김장생 선생을 모신 문원공 김장생 선생을 모신 그 서원입니다. 이거 이 숨을 둔자라도 쓰고 돈자라도 쓰는데 주역에서는 이렇게 돈꾀라고 그래요. 천산 술에 둔꾀가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산돈이라고 그랬다. 은둔한다, 숨는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 선생이 이제 은둔했다는 의미로 여기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도남서원을 갔다가 사계 선생의 묘소도 가봤습니다. 그 논산에. 여러분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의 이 우리나라 풍수 지리학 연구하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사계 김장생이라든지 노론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학통이 이어져서 조선 후기 전부 노론이 다 아주 그냥 장악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계 김장생 선생이 이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게 사계 김장생 선생의 7대 조모 산소가 아주 그렇게 명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장생 선생 묘소를 바로 뒤에 7대 조모 뒤에다가 김장생 선생 묘소를 딱 썼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여길 갔는데 햇빛을 그냥 직사광선으로 받고 있었는데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 앉았는데 햇볕은 완전히 폭염인데 바람이 불어서 전혀 덥지 않아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아주 양천원 씨라고 하는 이 7대 조모 할머니 산소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복을 해서 사계 김장생 선생이 아주 이 집안이 광산 김씨의 아주 시작이 된 겁니다. 조선족 광산 김씨의 그 어마어마한 문벌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연안이 씨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연안이 씨 여기 가시면 용인 넘어가면 거기 이석형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석형 선생 산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쌍류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우리가 내려오는 이 두 봉우리가 딱 있는데 여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이 저기 선주교에서 아깝게 세상을 뜨셨죠? 그분을 이제 이 포는 저기 이 경상도까지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시신을 가다가 휑하니 이렇게 명경이 날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명당이더라 해서 그 길을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데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쌍유열이라 그래요. 가슴처럼 이게 딱 봉우리가 두 개가 딱 나오는데 둘 다 명당인데 말이죠. 연안 여기 설화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몽주 선생 묘가 여기 있고 이석경 선생 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연안이시고 여기는 그 연일정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석경 선생 집안에 여기에 며느리가 정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 산소가 너무 좋으니까 정몽주 선생 광중을 파놓고 이제 다음에 매장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산소에다 이 할머니가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놨대. 앞에 그래가지고 이 광중 안에 물이 차가지고 여기를 못 쓰겠다 하게 만들어 놓고 정몽주 선생이 여기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할머니가 본인도 들어가고 남편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썼다. 그때 이후로 연안이씨가 조선시대 최고의 발복을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정몽주 선생 후손이 그만큼 크게 저기 못됐다는 거예요. 이
풍수의 이 형태를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집안 하나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조상 잘 써서 우리 집안 잘 되는 풍수했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고려 이전의 도성국사 무학대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국민 전체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최고 명당 자리에 절을 대웅전을 지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자기 집안만 좋은 거고 우리 집만 좋은 터에 터를 잡고 살면은 다른 분들은 그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귀족들은. 그렇죠. 여러분 저기 그 성북동 보니까 거기 저 동국대 다니는데 북악선 건너 다니는데 말이고 좋은 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못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절을 지어 놓으면 누구나 나와서 기도하고 좋잖아요. 이런 이 마인드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안이시 발복에서 그 밑에 가면 아주 비석이 쫙 널려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전몽주 선생하고 포원 선생하고 이 두 분을 비교했을 때 그 인물의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 있대. 여기도 지금 이런 형태가 근데 분명히 있긴 있는가 봐요. 이 풍수라는 게 음택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도남서원에 갔는데 말이죠. 앞에 안산이 계룡산, 그 다음에 대둔산, 이렇게 안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 멀리 그렇게 좋은 산이 있으면 이분의 사상이 얼마나 오래 멀리 지속이 되겠습니까? 도남서원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더울 때 3일을 폭염조여부에 다녔는데요. 좋은 데만 다니다 보니까 선풍기 하나 없어도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바람이 불고 시원한데,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도남서원을 갔었습니다. 여기 다 광산김씨이기 때문에 탄화스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곳이죠. 여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 논산에 성산문 묘소가 있어요. 이 매주컨, 여러분 성산문 아시죠? 사육신. 성산문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세조에게,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 나으리 그랬습니다. 나으리.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으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술에다가 말이죠. 술에다가 사지를 해서 능지처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사지가 갈라져서 세상을 떴어요. 성산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국을 조리돌리개를 시켰습니다. 그 시신을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니면서 지금 왕조에 반역을 하면 저렇게 된다. 조리돌리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옛날에 좀 잔혹하지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쪽 논산 지역을 지나가다가 말이죠. 이 지게 지고 몰고 가는 분이 다니다가 불평불만을 했답니다. 말로 불평불만을 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그렇다면은 이 팔다리 중에 뭐가 하나 뚝 떨어졌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그냥 모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산문 묘, 논산에 있는 성산문 선생님 묘는 그렇게 해서 세운 묘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중에 하나만 모셔놓은 거라. 그리고 모든 자손이 다 멸절했습니다. 성산문 자손은 뒤에 가다, 그래서 성씨들께서 그 산소를 보존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육씨는 모두 집안이 다 아주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후손이 없어요. 딱 한 분 후손이 남았습니다. 박팽년 선생 집안입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산문의 자손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혹시 이 사육신의 집안에 자손이 만약 있다면, 태어나면 아들은 바로 세상을 뜨게 하고 딸은 노비로 삼는다, 이랬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노비 종의 몸에 딸이 태어났대요.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노비야 뭐 여기 노비를 하나 관노를 하나 상관없으니까 바꾸고 그래서 아들이 남아가지고 그게 대구 지역에 이 그 성산문 박팽년 선생의 후손이 돼서 중시조가 돼가지고 박팽년 선생의 후손이 남아있답니다. 그 정도로 저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논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논산은 개백의 황산벌이 논산이더만요. 그 넓은 그 벌판, 그러니까 논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고 한이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논산에 논산 쌍계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기 지리산에 하동에 쌍계사가 있는데요. 논산에 쌍계사가 있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 법당하고 별로 그 안에 절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 산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또 거기도 법당 들어가서 앉아서 참선을 하니 더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기가 막힌 논산 쌍계사는 정말 선방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 참선합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다 보고 다니죠, 그죠? 이게 성지순례예요.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게. 그런 건 성지순례 아닙니다. 이 열애유 유관부 열애 아시죠? 이거 고기 눈알은 뭘 알 수가 없어요. 잠시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는 앉아야 됩니다. 참선하는데 앉아가지고 최소 10분, 20분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내 감정 다 버리고 거기에 있는 산의 기운과 법당과 거기에 있는 장소마다 다 다른데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화계사에서 불교대학을 가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돌아오시는데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뭐 놀려고 그러시더만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작업할 때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해야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전부 다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거 설명해드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차에서 반야신경하고 예불 하고 천수경하고 예불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가지고는 50분은 어디든지 가서 참선하기. 그리고 3군데를 가든 4군데를 가든 뭐 2군데를 가든 어디든 가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어디 갑니다. 그럼 어느 법당에서 참선하고 하겠다. 50분 참선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성지순례 다니는데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지순례 가면 어디든지 앉아서 개인 시간을 갖고 마음을 고요해서 참선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성지순례지 눈으로 이렇게 보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뭐 그냥 그러고 갔다 왔는데 몇 군데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그게 어디든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사진 보면 아삼무삼 하다가 그거 가면 여 왔던 적 있다 저기서 물 마셨다 뭐 이러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지순례는. 그래서 이 논산 쌍계사 가서 앉았더니 아주 그 기운이 좋고 아주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제가 다녔던 코스가 말하지만 우리의 그 전통 사상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여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전이 있으면 여기 유성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 계룡산이 있고 이쪽은 공주입니다. 공주. 이쪽 위로 세종시가 들어왔고 여기 유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 이제 계룡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룡시가 만들어졌고 여미치 논산이죠. 예, 논산에서 내려오면 익산입니다. 저쪽으로. 그럼 여기 김제입니다. 김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오면 정읍이 있죠. 정읍에 여기 내장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장산을 넘어가면 백암산이 있습니다. 백양사 장성이죠. 여기는 전남입니다. 전남. 요까지는 전북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다녔습니다. 3일 동안 주변의 중요한 내용들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산에서 갔다가 논산을 쭉 다 둘러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김제로 갔어요. 김제로. 탄어 스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김제. 망경읍 대동리 257번지 257번지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망경읍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평야가 말이죠. 여기에 산들 쫙 망경이에요. 완전 쫙 펼쳐져 있는데 학교에 지평선 중학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붙이면 지평선 부동산 뭐 이래요. 그냥 거기는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안 보이고 지평선입니다. 그게 전부 논밭이 있는데 그렇게 널리고 사통팔달 널린 곳에서 탄원스님 태어나셨더라고요. 망경읍에서. 김제평야, 망경평야 말이죠. 근데 여기를 찾아가서 대동리 257번지에 갔더니 없어요. 이게 뭐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저기 대동을 해서 부읍장님을 대동을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장님하고 그럼 다 찾아가서 봤더니 지금 257번지라고 하는 곳은 탄원스님 생가가 아니더라고요. 옛날 번지 지번으로 현대를 바꿔보니까 다른 분이 살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그 행장에 나온 그 번지수에 있는 분을 찾아서 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탄원스님 생가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우리 집 아닙니다 이래요. 우리 집 아니고 어디입니다 가르쳐줘요. 그 동네 분들 다 알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257번지가 아니라 300번지예요. 아주 저는 제 눈으로 안 보면 믿지 않습니다. 가서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탄원스님 생각도가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